안녕하세요. 모두가 예상했던 프랑스 2차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2차 락다운이 시작된 거죠, 꽁피모.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8시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연설이 열렸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락다운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t d'ailleurs, aucun pays européen ne le retient plus aujourd'hui. 10월 30일 그 금요일 자정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프랑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거의 지난 일주일간에도 10월 돼서 계속 최대치를 기록했고 10월 22일이었나? 그때 거의 누적 사망자 수가 3만 4천 명이었나?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막 3만 명? 일일 사망자 수가 500명. 일일 사망자 수가 500명. 너무 심각한 거죠. 확진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제 생각에도 락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그 1차 락다운이 3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월 11일까지 진행되었어요. 원래는 그 이전까지였는데 상황이 계속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아서 5월 1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그 후에 풀렸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약간 마스크 보급이 차츰차츰 풀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 여름에 이제 약간 다들 미쳤죠.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다들 휴가 자유롭게 가고 뭐 해외로 뭐 휴가 가는 거를 지향한다 해도 프랑스는 휴가의 나라잖아요. 프랑스 내 휴양지가 엄청 많아요. 프랑스 남부만 해도 뭐 니스, 까시스, 막세이, 보도, 뭐 비아리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세유가 정말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실 원래 막 이제 휴가 후에 막 확진자 수도 엄청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이랑 거의 소문이 2차 웨이브가 시작될 거다. 9월에 아마 다시 2차 콘피먼이 될 거다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아졌지만 제 생각엔 3, 4, 5월 동안 한 락다운 동안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아졌고 이게 회복이 너무 불가능한 상태인데 또 이걸 하려니 제 생각엔 이건 너무 최후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사망자 수가 너무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된 거죠. 이 락다운이 되기 전에 대도시를 대상으로 밤 9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밤 9시 이후에는 되게 조용한 파리가 되었는데 뭐 아무쪼록 케이스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2차 락다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외적인 당연히 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출퇴근 및 직장 업무를 위한 이동.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진짜 직접 오피스나 그 온사이트에 가서 해야 하는 업무만 이동이 필요한 것만 되고 거의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전체 재택근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대학교 이상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자녀 학교 동반을 위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필품 구입을 위한 이동이 필요하죠. 뭐 식료품이나 약품이나 등등. 또한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도 필요해요. 그리고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도움이 필요한 뭐 친지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뭐 법 아니면 행정 아니면 공공 서비스 기관을 가려 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지 반경 1km 내에서 자기가 뭐 산책을 하거나 반려동물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하거나 그런 조깅하거나 그런 야외 신체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곳은 우선 레스토랑, 바 무조건 폐쇄고 뭐 박물관, 뮤지엄 다 문화시설 이런 곳은 다 폐쇄됐어요. 사실 원래 파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뮤지엄들이 프리로 입장할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 1일이 돌아오는 그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친구랑 오르세를 가려고 2달 전부터 예약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인원으로 미리 예약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짐, 뭐 이런 배드민턴, 뭐 테니스, 모든 이런 공동 스포츠 시설 체육관은 다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리고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뭐 옷가게 이런 상점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곳은 은행 그리고 이런 필수품 약국 아니면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그리고 빵집은 열어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가능할 수 있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오픈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가능하고 공원, 정원, 숲 저번이랑 차이점이 무엇이냐? 저번 1차 락다운 때는 공공 서비스 행정기관이 문을 닫았었어요. 예를 들면 경시청이 3, 4월에 문을 닫아서 그 기간 동안 뭐 기간이 그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뭐 자동 6개월이었나 3개월인가 연장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데 이번에는 경시청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같은 곳이 공원, 정원 이런 곳이 1차 락다운 때는 봉쇄되었었는데 지금은 열려서 다행히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1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허가된 외출은 아테스타시옹 데 데플라스몽이라고 그 외출 증명서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페이퍼로 아예 자기가 프린트해서 직접 자필로 쓸 수 있고 혹은 이제 디지털 버전이 나왔었어요. 1차 때 초기에는 디지털 버전도 안 나와가지고 직접 프린트하거나 프린터기 없는 사람들은 종이에 직접 펜으로 써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이 낭비도 하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디지털 버전이 나왔어요. 하지만 산책이나 이런 외출은 1시간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고 이제 적발당할 시에는 벌금이 135유로 그리고 그 이후에 15일 내에 자기가 또 한 번 더 2차로 반복 적발이 되면은 그때는 벌금이 1,500유로입니다. 벌금이 거의 많이 뛰죠. 공이 하나 더 붙은 셈이죠. 10배 이상인 거죠. 그리고 마크롱이 사실 수요일 저녁 8시에 발표가 났고 그 후에 목요일 단 하루의 자유시간만 준 거죠. 왜냐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이 자정이 시작한 이유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금요일까지 그 자유를 주면 금요일에 또 난리가 나요. 파티하고. 제가 정말 느꼈던 게 그 목요일 날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자유 시간에 뭐 대충 살 것들을 좀 사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회사에 가서 거의 올해는 아예 재택근무가 거의 될 것 같아서 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기라고 했었어요. 그날 거의 회사에서도 뭐 3시간 동안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한 뭐 준비가 필요하면은 근무 시간 내에 이동도 가능하고 뭐 자유시간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가서 뭐 이것저것 서류들을 챙기고 프린트할 것들을 다 프린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데카틀론 가가지고 요가용품 사고 한인마트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필요한 막 한식
요리 같은 거 뭐 김치, 라면 이것저것 뭐 쟁여놓을 그런 것들을 사고 돌아오는데 역시나 그날 거의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날이 마지막 자유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파티를 했어요. 거의 이제 그날 또 레스토랑 바 장난 아니게. 근데 저는 뭐 바에서 술 마시고 이런 거 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막 또 붙어서 엄청 파티 분위기를 낸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런 시민의식? 뭔가 이렇게 심각성을 진짜 못 느끼는구나. 이러니까 진짜 락다운이 다 계속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국이랑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저희 우리나라가 얼마나 체계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구나를 다시 한번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 기본적인 문제가 위치 추적을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율 자가격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걸려도 사실상 문제가 자기가 그냥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통제나 감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그냥 난 괜찮아 나가도 돼 이렇게 하면 진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진짜 건너 젊은 친구들이 그냥 코로나 걸려도 무증상이라고 자기 다 나았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 막 외출해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한테만 증상이 없는 거지 자기가 그걸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고 누구한테는 굉장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따지면 암묵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물론 당연히 느끼는 정말 바른 사람들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이게 뭔가 강제되고 강요되고 이래야 그 통제되는 걸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당연시 되는 걸로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뭔가 너무 시스템적으로도 좀 아직까지 미숙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도 문제가 자기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의심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아무리 무료라 한들 그 코로나 테스트 보러 가는 곳이 뭐 동네 보건소에도 줄이 진짜 길게 서 있어요. 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 줄도 기다리기 싫은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검사 결과도 48시간 후에 받는다 하지만 이게 너무 밀려서 검사 실제로 결과를 받는 기간도 훨씬 그 이상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코로나 테스트를 여기서 2번 봤는데 2번 다 저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제 주변 사람이 걸렸고 컨택을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당연히 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회사 자체에서 할 수 있어서 급한 경우 보고 48시간 내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걸려서 결과를 봤는데 사실상 일주일이 넘게 걸렸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시스템적으로도 취약하고 통제도 잘 안 되니까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컨트롤도 없고 체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발전했다고 싶었던 게 10월에 회사팀 동료분들 중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분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 나왔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소시에테 제네랄에 뭐 누구누구를 만났었다 잠복기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분이 저를 얘기했었고 왜냐면 같이 한번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 전화가 한 이틀 후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컨택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 일주일 후에 그 테스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 회사 인사팀한테 다 받아서 거기에 맞게 테스트 일정도 다 해줘서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의료 그 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너가 깨알콩딱이니까 그 컨택한 경우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하고 뭐 혹시 장 보러 가거나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할 때 동행자가 필요하면은 연락해라. 그리고 약국 가면은 마스크 그 깨악티비타를 내면 마스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테스트를 받고 다 했지만 그걸 분명히 안 따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테스트 결과도 안 물어봤어요. 저는 인사팀한테 그거를 다 보고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많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종차별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지금 사실 프랑스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테러도 있었죠. 며칠 전에 니스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 너무 무서워요. 계속되는 이런 테러 위협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인종차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코로나가 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블레이밍을 시작해서 아시안을 혐오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굿하자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막 주변 친구들이 뭐 연락이 왔어요. 너 최대한 외출 자제해라. 조심해라. 정말 이거는 진짜 주 프랑스 그 한국 대사관까지 공고를 올릴 정도로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종차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텐스해요. 지금 이게 다 SNS를 통해서 퍼지는 건데 지금 상황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근에 경시청에 일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최대한 모자 이렇게 푹 쓰고 다니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진짜 프랑스답다 싶었는데 이런 코로나 그 락다운 때문에 이동 통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를 안 끼면 135유로 벌금이 물어지고 이걸 또 이용해서 지금 사기 행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복경찰인 척 와가지고 막 그냥 약간 만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이동통제 이거 너 위반했다 이러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금은 항상 벌금 고지서로 인해서 우편으로 벌금을 받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의 경우 그냥 현장에서 너 벌금 납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벌금을 그냥 가져가고 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납부 강요하는 거는 정말 이건 사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안전상 이유 때문에 소지품 다 열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 열게 하고 소매치기 하고 또 이런데요. 너무 무서워 진짜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사기 범죄 행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20년 지금 이게 문제가 12월 1일까지만 버티자 이런 마음이 사실상 안 드는 게 영국도 시작됐고 독일도 시작됐고 지금 다 유럽 전체가 또 다시 2차 위기가 시작됐어요. 3, 4월 동안 진행됐던 1차 락다운처럼 사실 아무도 12월 1일 날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의 90% 연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적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연장인데 이제 문제는 또 한 달 연장을 하기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다들 가족 보러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락다운 한 지 한 3일이 지났는데 케이스 수가 뭐 현저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어서 쇼핑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 쇼핑으로만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사실 12월에 한국 갈 예정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가족들이랑 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다 있는데 12월 아직 날짜를 안 정했는데 뭐 격리 이런 걸 다 따져서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2020년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뭐 세계 곳곳 어디에 있든 모든 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잘 이 힘든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도 열심히 홈트하면서 버텨볼게요.